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한국을 떠난 백만장자 수가 무려 2,4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는 3년 전보다 6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나가는 자산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약 21조 원의 어마어마한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가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자가 4번째로 많이 탈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인 그들은 왜 정든 터전을 뒤로 하고 떠나는 걸까요? 단순히 세금이 싫어서라는 말로는 설명하기엔 상황이 복잡합니다. 이 현상의 이면을 아주 냉정하게 제3자의 눈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부자들은 흔히 경제의 카나리아라고 불립니다. 탄광 속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듯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한국만 믿을 수 없다는 그들의 외침은 과연 엄살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 구조적 결함에 대한 경고일까요? 이 영상은 특정 직업군을 대변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려 합니다. 부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리스크와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런 그들이 한국이라는 투자처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21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산의 국적 변경입니다. 부의 대이동은 거대한 변화의 전조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혹합니다. 한국 상속세율은 OECD 최상위권입니다. 최고 세율은 60%까지 치솟습니다. 평생 일군 기업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상아들에게 이것은 가업의 종말로 다가옵니다. 반면 그들이 향하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면제 한도는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다양한 법적 장치로 자산을 보호합니다. 자산가들은 묻습니다. 왜 여기서 고생하며 지켜야 하는가? 이것은 애국심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금은 자본 흐름을 결정하는 유인책입니다. 한국 세법은 이전하는데 가차 없습니다. 이 엇박자가 부자들을 밖으로 밉니다.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국가가 지분을 더 가져가는 시스템에 지쳤죠. 상속세뿐만이 아닙니다. 잦은 세법 개정은 리스크를 극대화합니다. 전문가조차 헷갈리는 법 앞에 불안해합니다. 돈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찾는 건 본능입니다. 60%라는 숫자는 떠나라는 신호와 같습니다. 이들은 자산을 지키려 국적을 바꿉니다. 정착의 어려움보다 세금 절감이 큽니다. 부자를 욕하는 사이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는 2,400명의 이탈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의 경직성이 만든 결과입니다. 세금이 징벌이 되는 순간 자본은 도망칩니다. 글로벌 시대에 자본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한국만 고수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한국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식 위에 남길 게 없는 땅에서 왜 버팁니까? 상속세 공포는 기업가 정신을 꺾습니다. 도전보다 떠나는 게 상책이 된 것입니다. 자본의 엑소더스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예측 불가능 환경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법이 생길지 모른다. 부동산 정책만 봐도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핑퐁식 정책에 그들은 지쳤습니다. 일관성 없는 곳에 장기 배분은 불가능하죠. 정권마다 경제 기조가 요동칩니다. 어제의 장려가 오늘의 범죄가 됩니다. 기업 운영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 없죠. 경영자를 압박하는 법안이 쏟아집니다. 부자들은 이제 사업하기 무섭다고 합니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반면 미국은 시스템의 연속성이 뛰어납니다. 큰 틀의 법적 원칙은 수십 년간 유지되죠. 사유재산권 보호 가치는 요지부동입니다. 이러한 안정성이 평온을 제공합니다. 한국 규제는 옥죄는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규제 피하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씁니다. 규제가 합리적인 곳으로 가자 미국의 일관된 시스템은 매력적입니다. 자본주의 심장에서 보호받고 싶어 하죠. 한국 정책은 여론에 따라 급변합니다. 자신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된다고 느끼죠. 비난받는 곳을 떠나 환영받는 곳으로 갑니다.
미국은 자산가를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사회적 시선과 안정성은 세금만큼 중요하죠. 한국은 돈 많은 게 죄악시되는 분위기죠. 반면 미국은 부를 존중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이런 정서적 차이도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규제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에 진저리 칩니다. 글로벌 투자처로서 한국 매력은 떨어집니다. 부자들은 이미 한국을 고위 험군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산을 달러로 바꾸고 거점을 옮기죠. 이것은 단순 이주가 아닌 안전대피입니다. 21조 원의 유출은 불안의 가격표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안정적 미래를 약속할까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붙잡기 역부족입니다. 떠나는 결정적 이유는 다음 세대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녀 교육과 미래입니다. 부자들도 자녀 교육에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시스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죠. 입시 지옥에서 자녀를 구출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식은 더 넓은 세상에서 경쟁하길. 미국은 명문 대학이 집중된 메카입니다. 글로벌 인맥 쌓기를 원합니다. 아이비리그 인맥은 자녀에게 큰 유산이죠. 미래 산업의 중심지는 바로 미국입니다. 자녀가 세계 중심에서 시작하길 바랍니다. 한국의 좁은 취업 시장에 가두기 싫어하죠. 영주권을 해결해 주려는 부모가 급증합니다. 영주권은 현지인과 똑같은 대우를 보장하죠. 자녀에게 글로벌 골든 티켓을 주는 셈입니다. 자산 승계만큼 기회의 승계가 중요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려는 것이죠. 한국 교육은 꿈의 확장을 막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부모도 그 기반을 따라 함께 이주하죠. 영주권을 얻으면 자산 관리도 수월해집니다. 미국 현지인 신분은 교육비가 저렴합니다. 영주권 따고 학교 보내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이죠. 자녀가 글로벌 리더가 되길 바라는 열망입니다. 한국서 1등 해도 우물 안개구리다. 미국서 자리를 잡으면 세계가 무대입니다. 수십억의 투자이민 비용을 기꺼이 냅니다. 그들에게 이 비용은 가치 투자입니다. 입시 비용을 역량 강화로 돌리는 것입니다. 교육 엑소더스는 인재 유출과 맞닿아 있습니다. 상위 1% 아이들이 미국 일원이 되고 있죠. 부자 이동은 지능과 기술의 이동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을 누가 막겠습니까? 뿌리를 옮기는 것은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자녀가 세계 최고 기업에서 일하길 꿈꿉니다. 삭막한 입시 환경은 밖으로 내모는 요인이죠. 미국의 기회는 끌어당기는 요인이 됩니다. 이제 이 현상의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한국 부자들이 미국행을 택하는 세 가지 이유, 상속세, 규제, 그리고 자녀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인재를 담기에 좁아졌다는 신호죠. 부자가 떠나면 세금과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21조 원 유출은 혈액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며 비난만 할 때가 아니죠. 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본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환영하지 않고 뺏으려는 곳에 있지 않죠. 부자 엑소더스는 매력 지수가 떨어진 증거죠. 세제 개편과 규제 혁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을 더 활력 넘치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이 현상은 명백한 시스템의 경고입니다. 부자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환경이 바뀌어야 혁신 기업가가 탄생합니다. 실패해도 일어서고 성공을 인정받는 사회. 미국으로 가는 부자들은 이미 해답을 찾았죠. 그들은 자산을 지킬 안전한 요새를 구축합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지킬지 생각합시다. 단순히 시기하는 마음으로는 못 바꿉니다. 부가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떠나는 건 희망이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2,400명의 이동은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더 많은 자산가가 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죠. 경쟁 상대는 옆 동네 아닌 전 세계 국가입니다. 자본의 국적 지키는 힘은 매력에서 나옵니다. 부자들의 탈출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경제 파이가 주는 신호탄입니다. 계속해서 낡은 규제로 밀어낼 것인지, 매력적인 국가로 탈바꿈할 것인지 선택합시다. 부자들의 발걸음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미국이 왜 기회의 땅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회의 땅이 되게 시스템을 리셋할 때죠. 오늘의 분석이 새로운 통찰을 주었길 바랍니다.
자산 흐름을 읽는 자가 미래를 차지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경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